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대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무런 근거 없는, 이것은 비판도 아니고 매도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간의 관심을 이끌어 보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아주 비열한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품격도 없고 보수 우파 내부에 근거 없는 총질을 해대는 이런 보수의 해악. 홍준표 전 대표는 깨끗하게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좌파는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종석을 거론을 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이 세력과 또는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고 건설하고 해서 나라를 세웠던 그런 시절에 좌파는 잘못된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그저 싸우고 투쟁하는 걸로면 권력을 획득을 했던, 제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좌파의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것을 30년 전에 공안검사의 시각, 의식이라고 홍준표 대표는 황 대표를 매도했던 것입니다. 공안검사라고 해서 매도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좌파의 프레임입니다. 우파, 사실상 바로 직전,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빼면 사실상 바로 직전의 우파 정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좌파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황교안 대표를 공격을 합니다. 당시에 공안검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예를 들어서 이 임수경이를 밀 입국시키고 북한과 내통하고 이랬던 임종석이를 법정에 세우는 이런 일,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국가를 위협하고 북한과 내통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이런 중요하고 애국적인 일을 담당했던 공안검사들을 매도합니다. 일부 공안 검사의 작업 중에서 일부 좀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있고, 또 일부 여러 가지 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그런 것들은 전부 가지에 불과한 것이고, 줄기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국가 체제의 줄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 저는 공안검사들은 애국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매도로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은 나 대표가 나서서 사과를 했으니까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뒤에 숨어져 있는 이 극단적인 문재인 지지 세력이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문제 제기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취지, 발언의 취지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히려 여하튼 이 문재인 이 지지 세력, 이 문파, 하여튼 이런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여러 가지 훼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파의 지도자들이 그런 대중 집회에서 거론하고 나무라고 꾸중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가리켜 보수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그 입에 품위, 품격이란 단어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자신 자체가 품위와 품격을 훼손시키는 아주 가장 좌파에서 거론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 자체가 천격의 여러 가지 언행으로 보수의 품위와 품격을 훼손시켰는데, 무슨 현재 당을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 중에 한 사람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품위 운운을 합니까?
정말이지 이거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코미디 같은 일. 홍준표가 품위를 거론한다는 것. 이거는 유시민이나 또는 유시민이나 이 김어준이나 김재동이나 이런 친구들이 진실, 사실, 뭐 품격 이런 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홍준표가 정계 무대에서 깨끗하게 사라져야 되는 제가 그의 죄과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특수활동비 수억 원 횡령. 그는 2008년 이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지급이 되는 한 달에 5천만 원 내외의 특수활동비 중에서 상당액을 부인에게 현금으로 갖다 줬고, 그 부인은 은행 비밀금고에 이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수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신고에도 빼먹고. 이거 횡령죄 아닙니까? 저는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거 수사했다면 홍준표는 감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송환정 불법 자금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제는 송환정으로부터 1억 원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MBC 영상에 그 돈을 받은 장소인 국회의원회관에 있었다는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고스란히 찍힌 게 나왔습니다. 그는 대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약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법원을 속이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실상 당대표가 됐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당시 문재인 좌파 정권의 끔찍한 폭주에 대해서 제대로 투쟁을 못했던 겁니다. 3번 막말과 저질 품격. 같은 당 동지들, 자신의 대통령 선거를 도왔던 동지들에게 동지들이 자신의 독선을 비판을 하자 바퀴벌레, 개가 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으로 동지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등으로 당선된 여성 최고위원에게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해서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4번 동지에게 칼질. 이 당이 가장 어려울 때, 자유한국당이 가장 어려울 때 이 당을 버리고 뛰쳐나가서 딴살림을 차렸다가 그 당을 또 배신하고 다시 들어온 세력은 양탄자를 깔아주면서 우대를 하고,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을 도왔던 이 당의 동지들은 대거 칼질을 해서 내쫓았습니다. 5번 절차를 어기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출당을 운운하는 것은 시체에 칼질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자신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된 다음에는 복당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탈당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 당에 데려오기 위해서 박근혜 출당이라고 하는 무도한 짓을 감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도 당헌 당규를 다 어겨가면서. 6번 말을 뒤집어서 당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든 사례, 대통령 선거 때는 표가 아쉬워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자신이 당대표라는 알량한 권력을 잡으면 말을 바꿔버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행동이 다른 대표적인 정치인이 홍준표입니다. 저는 이런 부류의 정치인을 아주 경멸합니다. 7번 뒤에서 자신만 챙기는 비겁. 탈당파들을 복당시켜서 그들에게 양탄자를 깔아주고 레드 카펫을 깔아주고 그들을 꽃가마에 태워서 잔뜩 대우를 해주고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을 위해서 어떤 동지들에게 칼질을 해대면서 자 그리고 사천 공천 때 정당한 룰을 다 어겨가면서 자신의 측근,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사천시켜서 다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떴던 동지들은 칼질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신은 슬그머니 한국당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지역구 하나를 세상 몰래 슬쩍 차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장수입니까?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자, 마지막으로 8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5월 말에 홍준표 전 대표와 자신의 그 유튜브 방송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시민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 전에 두 사람이 방송을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유시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낙검수류의 대표적인 김제동, 유시민, 손석희, 김어준, 주진우. 제가 좌파의 5명의 그 아주 경박한 좌파의 나팔수로 부르는 낙검수 정도 차원의 이 5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유시민과 어울려서 최근에는 또 심재철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에 밀고 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시민과 어울려서 방송을 하겠다고 이 우파 정통 정당의 바로 직전 당대표가 이런 식의 경박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8가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우파의 집권, 정권 탈환을 위해서도 보수의 해악, 홍준표는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